때는 1965년. 25명의 젊은이들이 커다란 배에 탑승을 했어. 장학생으로 선발된 유학생들이야. 그중에 김철이란 젊은이도 있었어.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생이었어. 김철 박사는 미국 군연구소의 연구원이 됐어. 그렇게 미국에서 안정된 직장도 잡고 원하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 날 연구소로 한 남성이 김철 박사를 찾아왔어. 국정원 누굴까요? 남자의 정체는 주재양 박사. 원자력 연구소 제1부소장직을 맡고 있었어. 김 박사, 당장 한국으로 가지. 우리 일에 자네가 필요하네. 무슨 일인데? 자세한 건 밝힐 수 없네. 아, 그럼 안 가지. 다만 국가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일세. 국가를 위해요? 김철 박사의 손엔 이런 게 들려 있었어. 인바이티드 게스트 사이언티스트. 응? 너무 뭐지? 해외 유치 과학자라는 티켓을 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탄 거야. 갔구나. 고국행을 택한 건 김철 박사뿐이 아니었어. 당시 무려 12명의 과학자들이 입국을 했어. 그 후에도 주재양 박사는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출신의 과학자들을 찾아갔어. 고국으로 돌아와 주시오. 2차로 40여 명의 박사들이 요청에 응답했고 총 210명의 과학자들이 귀국해서 프로젝트에 합류했어. 그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연봉은 얼마인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각 부서에 배치되기 시작했어. 진짜 아무것도 몰라. 맞아. 하지만 아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얼마 후 과학자들은 깨달았지. 자신이 핵무기 개발 비밀 프로젝트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되게 용감하다. 그치.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했어. 은밀히 진행해야만 하는 비밀 프로젝트야. 아, 그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핵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지. 와, 비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총책임자요? 박정희 대통령? 맞아. 박정희 대통령. 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실무는 오원철 수석이 총괄을 했어. 박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의 연구기관에 각각 연구과제를 줬어. 자기가 담당한 일밖에 모르는 점조직 방식. 서로 또 소통할 수 없는. 누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맞아. 컨트롤 타워는 오직 청와대뿐이야. 게다가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문서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 남으면 안 되니까. 뭐가 나와? 증거가. 그렇지. 포부도 좋고 계획도 좋아.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핵무기야.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지 않겠지. 왜? 그럼 저 나라도 강해지는데 얼만큼 발전할지 모르는데. 맞아. 미국은 전 세계에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매우 우려했다고 해. 세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어.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걸 미국이 알아채면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김철 박사님은 프랑스 출장을 갈 때마다 일반 관광객처럼 위장을 해서 갔대. 위장. 이렇게 연구용 원자로는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그 재처리 기술은 프랑스. 맞아. 프랑스에서. 이제 기반이 다 마련됐는데요? 그렇지. 자, 이제 플루토늄을 얻은 뒤에 핵폭탄을 만드는 건 시간 문제일 뿐. 그치.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과학자들 주변에서 묘한 일이 묘한 일? 일어나기 시작해. 이걸 팔라고 했나, 딴 사람들한테? 뭐죠? 전혀 모르겠는데요? (1974년 11월 9일) 한국의 과학자 3명이 프랑스에 도착했어. 생고방사와 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밀 출장이야. 그치.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데 택시 기사가 깜짝 놀랄 말을 건네. 한국에서 온 핵 과학자들이신가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비밀인데. 그 말을 듣고 초긴장 상태에 빠졌겠지. 너무 깜짝 놀라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생고방사에 가니까 네. 이번엔 또 그곳 직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래. 생고방사와 함께 계약을 논의 중인 서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간밤에 그 회사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그날 간 사이에 수상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 생고방사와 가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생고방사의 기술 담당이었던 직원 한 명이 차 안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이 됐대.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두 번이나. 게다가 그날 저녁 뭐야? 무슨 소리야? 숙소 옆 건물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불과 이틀 동안에 일어난 거야. 무서워. 그리고 그들이 불안해한 이유 또 있었어. 뭔데? 그 무렵 인도가 기습적으로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거든. 인도의 핵 개발에 미국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미국은 정보 채널을 총동원해서 다른 나라의 핵 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어. 우리나라도 걸리겠구나. 걸렸을 것 같아. 시크릿. 박 대통령은 1977년까지 한국 과학자들에게 원자폭탄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음. 한국이 프랑스 기업과 관련된 시설을 구매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징후를 가지고 있음.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 주요 공급국들, 특히 프랑스와 협력해야 함. 프랑스. 전부 다 아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에 프랑스와 협력한다는 말을 보자마자 다 들통난 것 같아요. 프랑스까지는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미국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거든. 바로 한 농장 때문이야. 농장? 농장이요? 대전 외곽에 치안 책임자도 정보기관의 요원도 들어갈 수 없는 이상한 농장이 생긴 거야. 그럼 거기가 뭐였다는 거야? 미사일을 만드는 곳이었던 거야. 근데 이걸로 어떻게 미국이 알 수 있지? 우리 핵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 미사일을 일단 만들어서 거기에 핵탄두를 실으면 그게 뭐가 돼? 핵폭탄. 그게 곧 핵미사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이경서 박사팀이 4개월간 연구를 해봤더니 미사일 개발 가능할 것 같은 거야. 그러려면 일단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야 돼. 이경서 박사는 미국의 맥도널드 더글라스라는 방위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요청했어. 그럼 미국 회사의 답은 뭐였을까? 기술은 안 주고 완성품만 팔겠다. 가격은 무려 2천만 달러. 그 당시에 2천만 달러. 그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미국과 한국 간의 치열한 수싸움. 수싸움이 시작이 돼. 야, 흥미진진하지. 이게 재밌는데요. 아, 그렇지. 재밌다. 일단 이경서 박사는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렇게 비싼데? 대신 이 박사에겐 한 수가 더 있었지. 미국의 완성품을 사는 대신 개조하는 과정에 예비 설계를 같이 하자는 거야. 예비 설계를 검토해 본 뒤 괜찮으면 잔금을 치르고 미사일을 사겠다라는 조건을 붙인 거지. 총액의 10% 수준을 제시했어.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아이디어 얻은 것이 여기서 우리가 기술을 갖다서 좀 빼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가가지고서 그 예비 설계를 하면서 우리 팀이 거기서 기술을 갖다가 배우자. 근데 저는 뭔가 하면은 그거를 해가지고서 그걸 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소름. 그러니까 예비 설계 과정에서 기술만 빼올 생각을 한 거야. 10%의 금액만 내고 그렇지. 빼올 생각이었다. 자, 그럼 맥도날드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 아니. 받아들였어. 응, 좋대. 좋대. 과학자 10명이 미국으로 날아갔어.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래. 같이 있을 땐 흔쾌히 자료를 보여주지만 퇴근할 땐 모든 자료를 회수해. 자물쇠? 척컥. 당연히 복사도 불가능. 하게.
엄청 그쪽도 보안이 철저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애가 타는 거야. 그 상황에서 이 과학자들 어떻게 했을까? 머리밖에 없지. 외웠나요? 하나씩 외우는 걸로. 아니면 파트별로. 나눠서. 맞아. 인간 복사기가 됐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읽으며 모든 걸 눈으로 스캔해서 머리에 담았다는 거야. 대단하다 진짜. 사진 찍듯이. 그렇지. 착착. 그렇지. 그리고는 숙소에 돌아와서 다시. 바로 열심히 옮겨 적는 거야. 아니 핵폭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같은데 그 이게 과학자분들이. 진짜 뭐 말이 그렇지. 그거 어떻게 외워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들이라도 미사일을 만드는 법이니까 얼마나 말도 안 복잡하겠어. 되지. 말도 안 되지. 결국엔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해. 뭐 어떤 방법을. 뭐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고 나오자. 잠깐만. 그 똑똑하신 분들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훔쳐서라도 그걸 마음이 또 얼마나 간절했겠어. 이제 됐다 싶었을 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후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죠. 그렇게 예비 설계 단계에서 기술을 다 빼온 뒤 계약을 중단했어. 누가? 우리나라가. 유도탄에 대해서 저희들 90% 이상은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연구소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서 저희들 그것이 바이블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으로 완전히 종료돼. 어떤 사건? 그게 뭐죠? 때는 1979년 10월 26일 연구소에서 일하던 과학자들은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 79년? 10월 26일? 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뉴스로 접한 거야. 대통령 서재 뒤편에는 금고가 있었다고 해. 그 금고에 많은 현금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걸 보관했어. 봉투엔 핵무기 관련 보안 문서가 들어있었어. 그만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구나. 오원철 수석은 박 대통령 서거 후 서재로 가서 이 금고를 열었대. 현금은 다 사라졌는데 다행히 봉투는 아직 남아있어. 오 수석은 이 봉투를 봉인한 뒤에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이 봉투를 넘겼어. 그 이후에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잖아. 이 문서들도 전두환 정권에 전달됐다고 해. 그러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다시 또 이어간 거야? 아니면? 훗날 오 수석은 이 핵무기 관련 문서들을 영구 비밀 문서로 바꾸려고 국가기록원에 찾아갔어. 네. 그런데 노란 봉투 속에 담겨있던 문서들이 보이질 않았대. 왜 어디가? 이게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을까? 미국? 오 수석은 핵 관련 문서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어. 아니 누가 미국에 갖다 줬지? 당시 전두환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이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이상 핵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단 말이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뭐 이제 추정일 뿐이야. 패로 썼구나. 그리고 과학자들도 대거 해고했어.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핵무기 개발이 완전히 중단되기 전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을까? 한국은 1980년경까지 핵 장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80년경까지? 이들이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야, 만들 수 있었네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쩌면 핵무기 개발이 정말 근접해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러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핵무기 개발 계획의 이 핵심 설계도가 발견됐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개발이 됐더라면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로 일본과의 전쟁에서 항복을 받아낸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소재가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1970년대 중반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했던 김철 아주대 명예교수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핵연료 재처리 시설 설계 도면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 교수가 담당한 분야는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 연구. 실제로 설계 도면에는 핵폭탄의 원료인 고순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NRX 연구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로를 가동하면 하루에 플루토늄 0.85g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연구진의 계산이었습니다. 군사핵 목적으로 이 시설에 제품을 쓰려고 했다면 최소급의 핵무기 한두 개는 만들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설계서에는 또 핵연료 재처리 공정에 대한 설계와 예산, 인력 등 핵무기 개발에 따르는 전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중요한 단계의 하나인 재처리의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자는데 왜 남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핵무기 개발 계획은 박 대통령이 지난 71년 수립했고 75년에는 핵폭탄 설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됐던 이 프로젝트는 그러나 지난 79년 박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난 70년대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박정희 정권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힘겨루기가 치열했죠. 최근에 미국에서 정보 문건이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노력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지난 1970년대 한국과 미국이 핵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 한 천재 물리학자가 희생된다는 내용의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치열한 진실 공방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밀이 회제된 1978년 9월 5일자 CIA 문건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이 남한으로부터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다면 한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것이다. 이 문건은 당시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 사회의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묵인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4년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던 한국 정부가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미국의 설득으로 핵 개발을 포기했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미 카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후에도 핵 개발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76년 포기 이후에도 결국 그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문건에 의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신동욱입니다.